제가 어떻게 2,400페이지짜리 책을 그렇게 딱 정리를 해서 여러분께 말씀을 드릴 수 있었는지 말씀을 드려보자면, 읽고서 요약하고 정리하고 기억할 때 훨씬 더 쉬워져요. 훨씬 더 기억에 오래 남고 편하고, 얘기를 할 때도 조금 더 중언부언하지 않고 딱 정리된 말로 할 수 있게 되고요. 기억이 나지 않는다고 해서, 그리고 내가 그 소설에서 교훈을 얻지 못했다고 해서 그게 나에게서 없어진 게 아니에요. 네, 소설은 그렇게 작동하지 않는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여러분, 책을 읽었으면 기억을 해야 됩니까? 기억 못할 수도 있지. 저처럼 이런 책을 가지고 먹고 사는 직업을 가지신 게 아닌 이상은 책을 기억 좀 못하면 어때요? 그냥 읽었을 때 재밌으면 됐지. 그렇지 않습니까? 겨울서점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저는 김겨울입니다. 제가 정말 많이 받는 단골 질문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일주일에 책 몇 권 읽으세요? 책이 많으신데 정리는 어떻게 하세요? 종이책과 전자책을 사는 기준은 어떻게 되세요? 등등등등 정말 자주 받는 질문들이 몇 개 있는데, 그 중에 빠지지 않고 등장하는 질문, 저의 댓글창에 어김없이 정말 잊을만 하면 등장하는 질문이 하나 있습니다. 제가 불과 몇 주 전에도 또 이 질문을 몇 번 받았는데, 바로 읽은 책을 어떻게 요약하고 기억하시는지 궁금해요 라는 질문입니다. 아무래도 제가 이제 직업적으로 책을 소재로 해서 유튜브도 만들고 라디오 프로그램 진행도 하고 글도 쓰고 하다 보니까 이제 책을 어떻게든 정리하고 기억하는 방법이 저에게 있을 것이라는 여러분의 어떤 궁금증과 기대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정말 그 질문을 많이 받는데요. 일단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저도 다 기억하는 건 아니에요. 저도 1년에 읽는 책이 100몇십 권 되는데 어떻게 그걸 일일이 다 기억하겠어요, 제가. 읽고서 완전 잊어버리는 책도 있고, 읽은 건 기억나는데 내용이 기억이 안 나는 책도 있고, 읽은 것조차 기억이 안 나는 책도 가끔 있어요. 그래서 모든 책의 내용을 저라고 해서 제목 딱 말하면 차차차차 나올 만큼 다 기억하고 있을 순 없지만, 그건 사실 불가능하지만, 어쨌든 직업적으로 저는 계속 책을 읽고 요약도 하고 정리도 하고 핵심 포인트도 짚고 해서 여러분께 전달도 드리고 해야 되니까, 이제 제 나름의 책을 읽는 방법, 책을 읽고 정리를 하는 방법이 있기는 있겠죠. 그 방법을 오늘 여러분께 공유를 해드리려고 합니다. 이 콘텐츠 기대하셨던 분들 아마 좀 계실 텐데, 이게 하루아침에 갑자기 뾰로롱 이 영상을 본다고 갑자기 여러분이 책을 읽으면 갑자기 내용이 술술술 기억나고 그렇지는 않을 거예요. 미리 말씀드리면. 그렇진 않지만, 책을 그래도 좀 읽고 나서 기억에 남기는 방법, 좀 시간이 흐른 후에 책 등을 이렇게 봤을 때, 그치, 저 책은 요런 내용이 있었어 라는 걸 이제 상기하는 방법, 그런 것들을 좀 알려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책 읽고 얘기하고 글 쓰는 게 직업인 사람의 책 읽기 방법, 책 정리 요약하는 방법 시작해 보겠습니다. 가시죠. 자, 일단은 구체적인 방법으로 들어가기 전에 내가 좀 책을 기억하고 싶다. 예를 들어서 나는 글 쓰는 걸 좋아해서 좀 책을 읽고 글 쓰는 게 좋은데, 그래서 나는 책을 좀 기억하고 싶다라든지, 책을 매번 읽는데 머릿속에 남는 게 하나도 없는 것 같아서 왠지 좀 아쉽다, 이런 생각이 들거나 하시는 분들에게 제가 권해드리는 방법이 있어요. 그거 3가지를 먼저 말씀드리고 구체적인 정리 방법으로 좀 넘어가 볼게요. 책을 기억하고 싶을 때 하면 좋은 것들 좀 말씀을 드려볼 텐데, 일단 첫 번째는, 기억하고 싶은 책은 전자책보다는 종이책으로 읽으시는 쪽을 추천해 드립니다. 왜 그런 추천을 드리냐면요, 제가 어쨌든 직업적으로 책을 너무 많이 다루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책을 읽고서 그걸 정리해서 방송 대본을 쓰고 게스트 준비를 하고 이런 걸 하다 보면 되게 많이 느끼는 게, 확실히 종이책으로 읽었을 때 훨씬 더 빨리 불러오기를 할 수 있어요. 그리고 조금 더 많은 내용이 남아있거든요. 왜냐하면 종이책을 읽을 때랑 전자책을 읽을 때 동원되는 어떤 감각의 수에 있어서 좀 차이가 있기 때문인데요. 그러니까 종이책을 읽을 때는 우리가 굉장히 다양한 측면에서 이 책을 경험하게 돼요. 예를 들어서 표지 색감, 그리고 책의 무게감, 책의 두께감,
그리고 내가 책을 읽고 있었을 때 어떤 위치 감각, 아, 내가 그 내용을 중간쯤에서 본 것 같아. 내가 그 내용을 뭐 왼쪽 페이지에서 봤던 것 같아. 이런 식의 아주 구체적이진 않아도 대충 그 끝부분에 있었던 것 같은데 뭐 이런 식의 위치 감각. 왜냐하면 우리가 이렇게 읽다 보면 두께가 손으로 느껴지잖아요. 그런 데서 오는 두께감이라든지 종이의 어떤 질감이라든지 그 책에 쓰인 폰트 라든지 줄간격이라든지 이런 하나하나의 부분들이 그 책을 대표하는 어떤 지표로서 우리에게 함께 저장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책을 읽을 때 그 책을 기억한다고 하는 것은 그 책의 내용만 머릿속에 들어오는 걸 의미하진 않거든요. 그 책의 독서 경험이라는 거는 그 책을 가방에 들고 다니던 때의 내 어깨의 그 무게, 그 책을 읽을 때 손에서 자꾸 미끄러졌던 경험, 그 책을 읽을 때 뭐 글씨가 커서 편안했던 경험, 뭐 너무 줄간격이 좁아서 불편했던 경험, 이런 것들이 한꺼번에 독서 경험으로 나에게 체험되고 기억되는 것이기 때문에 종이책으로 읽고 나면 그 인덱스가 여러 개 붙는 거예요. 그러니까 불러오기를 할 수 있는 힌트들이 많이 생기는 거죠. 그래서 어떤 책을 딱 봤을 때, 아, 그래, 그 책 그때 읽을 때 진짜 불편했어. 라든지, 아, 그때 그 책 종이가 너무 하얘서 눈이 좀 아팠어. 라든지, 아, 그때 그 책은 본문 폰트가 좀 특이했어. 라든지, 내가 그 책에서 이런 내용을 대충 뭐 앞부분에서 봤던 것 같아. 라든지, 책을 읽을 때 불러오기를 할 수 있는 그 인덱스들이 많아지다 보니까 훨씬 더 기억에 많이 남고요. 나중에 불러오기를 할 때도 훨씬 편안하고요. 근데 전자책을 생각해 보시면 전자책은 어떤가요? 같은 디바이스에서 같은 폰트로, 그쵸? 그리고 줄간격 내가 설정할 수 있죠. 내가 원하는 줄간격으로. 그러니까 지표가 몇 개 없어지는 거예요. 두께 감각, 위치 감각 아무것도 없죠. 표지의 질감 없죠. 내가 불러오기를 할 수 있는 지표의 수가 줄어들기 때문에 불러오기를 하려면 약간 시간이 걸리는 거예요. 거기서 내가 하이라이트를 쳤던 것 같기도 하고 뭐 이런 정도의 어떤 나의 감각이 좀 구체적으로 동원되지는 않는 인덱스들만 남기 때문에 불러오기를 할 때 약간 시간도 걸리고 조금 더 어렵고 힘들기도 한 거죠. 그래서 어떤 책을 읽었을 때 이걸 조금 더 기억에 오래 남기고 싶다, 내가 이걸 조금 더 잘 기억하고 싶다라고 하시면 저는 종이책으로 읽는 쪽을 조금 더 권해드리고 싶어요. 근데 우리가 모든 책을 사서 읽을 수는 없으니까 이제 도서관에서 빌려서 읽으시는 것도 저는 좋을 것 같고요. 그러면 저는 전자책을 언제 사용하느냐? 저 전자책으로 책 되게 많이 읽거든요. 전자책 단말기도 항상 들고 다니고 전자책 많이 사용하는데 저는 직업적으로 전자책이 더 편할 때도 있어요. 왜냐하면 검색 기능이 되잖아요. 검색하면 이제 내가 원하는 기억하는 문장들을 바로 불러오기를 할 수도 있고 하이라이트만 모아서 볼 수도 있잖아요. 그 독서 노트 딱 누르면 내가 하이라이트 해놓은 것들, 내가 메모해둔 것들이 쫘라락 뜨니까 이제 그런 게 사실 저에게 직업적으로 조금 더 편하기도 하고 스크립트 쓸 때 텍스트 공유가 되기 때문에 일일이 옆에 펼쳐놓고 안 쳐도 된다는 그런 어떤 편리함도 있어요. 그래서 사실 저는 두 가지를 병행을 해서 쓰고 있는데요. 확실히 그래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읽고 나서 머릿속으로 하고서 굴려서 이렇게 쉽게 생각을 할 수 있는 건 확실히 종이책이긴 합니다. 그래서 그 점을 좀 기억을 해두시면 좋을 것 같고요. 두 번째 권장사항, 만약에 가능한 상황이라면, 그러니까 도서관에서 빌린 책이 아니라 내가 산 책, 내가 가지고 있는 책이라면 책에 적극적으로 표시를 하시는 쪽을 권하고 싶어요. 만약에 표시를 할 수 없는 경우에는 노트를 옆에 펼쳐놓고 거기에 메모를 하면서 읽으시는 것도 좋은 방법인데, 메모하는 방법은 제가 뒤에서 좀 보여드릴게요. 제가 책에 밑줄을 긋고 메모를 하고 하는 건 예전에 영상으로 만든 적이 있어요. 그 한 2년 된 것 같은데 도대체 책에 무슨 밑줄을 치고 무슨 메모를 하는지에 대해서 제가 예전에 만들었던 영상이 있는데 제가 아이링크에 걸어둘게요. 궁금하시면 그 영상 한번 보시고요. 책이랑 조금 더 적극적으로 소통을 할수록 당연히 기억에 오래 남겠죠. 책을 그냥 이렇게 읽을 때, 그리고 읽으면서 귀퉁이를 접을 때, 읽으면서 귀퉁이도 접고 밑줄도 치고 메모도 할 때 당연히 기억에 남는 건 그 수준이 다를 수밖에 없겠죠. 그냥 상식적으로 생각을 해봐도. 그래서 좀 기억에 오래 남기고 싶은 책은 밑줄도 긋고 메모도 하고 뭐 궁금한 거 적어도 놓고 막 여러 가지 자유로운 감상들을 귀퉁이에 적어놓고 이런 걸 좀 하시는 쪽을 권유를 하고 싶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내가 좀 잘 기억을 하고 싶은 분야가 있다. 내가 이 분야에 대해서는 조금 머릿속에 많이 넣어서 누군가가 어떤 얘기를 했을 때 이렇게 툭 얘기를 하고 싶다. 뭐 이런 이제 욕심이 생기는 분야가 있으시다면 그 분야의 책을
여러 권 읽으시면 훨씬 더 기억이 잘 납니다. 너무 당연한 얘기긴 한데요. 그러니까 관심 분야의 책을 한 권을 읽고 그 한 권의 내용을 기억하려고 하지 마시고 비슷한 내용의 책을 계속 읽잖아요. 그러면 거기서 반복되는 내용들이 있거든요. 그러면 그게 반복되고 또 다른 관점으로 바라볼 수도 있게 되면서 훨씬 입체적인 그림이 그려지고요. 그러면 당연히 기억에 더 오래 남고 이야기할 때도 훨씬 더 풍성해져요. 그래서 한 권을 읽고서 내가 기억이 안 나라고 조바심을 가지지 마시고요. 그냥 이런 내용이군 하고 넘어가신 다음에 비슷한 책을 또 읽으세요. 그러면은 한층 더 이렇게 단단해지고 막 깨지고 하면서 훨씬 더 기억에도 남고요. 좀 더 다양한 이야기를 할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조바심 가지지 마시고 그 분야의 책을 여러 권 읽으시면 좋다. 요거까지 권장사항을 말씀드리고요. 제가 책을 요약하고 정리하는 구체적인 방법을 지금부터 노하우 대공개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논픽션 책을 제가 어떻게 요약을 하는지, 어떻게 정리를 하는지를 먼저 좀 이야기를 해볼게요. 일단 제가 논픽션 책을 정리하려고 할 때 제일 먼저 하는 거, 난 이 책에 대해서 유튜브 대본을 쓰겠어 라고 하고 워드 프로세서를 켜놓고 제일 먼저 하는 일이 뭐냐면 그 읽은 책의 목차를 펼쳐놓고요. 그 책 전체의 구조를 파악하는 거예요. 그래서 서문과 목차를 보면서 이 책 전체의 그림을 한번 그려보는 거죠. 그래서 목차를 봤을 때 책 전체 구조가 좀 쉽게 정리되는 책일수록 기억에 오래 남아요. 근데 물론 목차는 굉장히 중요하죠. 책을 구성하는 데 있어서 또 책의 구성을 보는 데 있어서 되게 중요한 요소인데 물론 목차가 구조적이지 않다고 해서 나쁜 책인 게 절대 아니에요. 그 책의 특성에 따라서 어떤 논픽션 책들은 되게 어떤 구조적인 설계도를 요구하는 책들이 있고요. 어떤 책들은 그냥 그런 설계도 없이 다른 전개 방식을 택할 수도 있어요. 예를 들어서 제가 최근에 말씀드렸던 그 나는 어쩌다 명왕성을 죽였나 같은 건 논픽션이지만 대단히 소설 같은 책이죠. 그러니까 책의 특성에 따라서 조금 다르지만 기본적으로 목차를 보고 이 책이 전반적으로 어떤 구성이구나 라는 거를 좀 파악하는 것으로 시작을 합니다. 그러고 나서 각 챕터 내에서의 다시 그 챕터의 구조를 파악하는 방식으로 세부 내용을 채워나가요. 그게 이제 전체가 정리되면 이제 이 책 전체를 하나의 구조로 파악을 할 수 있게 되는 거죠. 그 몇 주 전에 열광적인 반응을 이끌어냈던 그 우리 본성의 선한천사 vs 휴먼카인드 영상이 있지 않습니까? 무려 이만한 너무 무거워. 1400페이지짜리 책을 제가 1시간여에 걸쳐서 요약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휴먼카인드 요약을 하고 두 책을 비교해서 읽고 두 책에 대한 저의 비판을 이야기를 했잖아요. 이제 그 영상을 보시면 제가 책을 정리하고 책에 대해서 어떻게 비판을 하고 책의 구조를 어떻게 파악을 하는지가 좀 간접적으로 보이는데요. 오늘도 이 책을 예시를 들어서 한번 설명을 해볼게요. 제가 어떻게 이 1400페이지짜리 책을 그렇게 딱 정리를 해서 여러분께 말씀을 드릴 수 있었는지 말씀을 드려보자면 일단 이 책도 순서가 똑같았어요. 제가 우리 본성의 선한천사를 정리할 때 그리고 여러분께 말씀드릴 때 제가 어떻게 이야기를 했죠? 이 책은 크게 2부 구성으로 나뉘어 있다. 1장부터 7장까지는 현상 분석이고 8, 9, 10장에서 그 원인을 분석하고 있다. 이렇게 제가 이야기를 제일 먼저 꺼냈을 거예요. 우리 본성의 선한천사 요약을 할 때 이게 제가 책 전반을 일단 구조를 나눈 형식이죠. 그러면서 1장에서는 조금 더 전반적인 개관을 하고 2장부터 7장에서 시대 순서대로 그리고 점점점 규모가 작아지는 방식으로 순차적으로 서술이 되고 8, 9, 10장에서는 이제 그거에 대한 원인 분석을 어떤 외생적 환경과 함께 분석을 한다. 이렇게 전체적인 구조를 딱 짜놓고 이거를 이제 이 우리 본성의 선한천사의 서문과 목차를 보면서 알 수 있죠. 이 책 전체가 이런 구조도를 가지고 있군 이라는 걸 일단 파악을 한 다음에 각 장의 구조를 다시 파악을 하는 이제 순서를 거쳤겠죠. 제가 이 각 장의 구조 파악을 하는 방법을 이제 예시를 들어서 설명드리기에 앞서서 조금 더 쉬운 텍스트로 제가 어떤 식으로 텍스트를 압축하는지를 한번 보여드려 볼게요. 예시 문장을 한번 드려보겠습니다. 자, 첫 번째 예시입니다. A는 책을 좋아하는 사람이다. A는 책을 자주 사고 틈날 때마다 읽고 가방에 늘 들고 다닌다. A의 책상과 바닥에는 책이 쌓여 있고 책장에도 책이 꽉 들어차 있다. A는 책을 읽으면서 할 수 있는 직업을 가지고 싶어 한다. 네, 남일 같지 않죠? 그게 자꾸 누가 생각나지? 자, 이 글의 핵심은 뭐죠? 이 글의 핵심은 A는 책을 좋아하는 사람이다
라는 게 이 전체 문단의 하나의 핵심이죠. 자, 이거 너무 쉽잖아요. 조금 더 확장을 해볼게요. 자, 문장이 뒤에 붙었습니다. 반면 B는 그런 A를 이해하지 못한다. B는 시간이 날 때마다 영화를 본다. B는 DVD를 수백 장 가지고 있고 지금까지 수백 편의 영화를 봤다. B는 영화와 관련된 직업을 가지고 싶어 한다. 자, 새로운 내용이 뒤에 붙었죠. 그러면 지금 읽어드린 요 문단 전체를 그림으로 표현하면 어떻게 될까요? 이런 그림이 됩니다. 이해되시나요? 쉽죠? 자, 조금 더 가보겠습니다. 뒤에 새로운 문장이 붙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B는 A에게 책보다 영화가 더 좋은 매체라고 말했다. A와 B는 대면대면해졌다. 자, 문장 두 개가 붙었죠. 그래서 문단의 길이가 조금 더 길어졌습니다. 이 문단을 그림으로 표현하면 어떻게 될까요? 이런 그림이 되겠죠. 자, 어떤 느낌인지 좀 감이 오시나요? 기본적으로 우리가 학교 다닐 때 배우는 것들이에요. 뭐 글 읽고 요약하기, 뭐 글 읽고 핵심 파악하기, 글의 주장과 근거 파악하기. 이거 뭐 학교에서 국어 시간에 배우는 것들, 우리가 교과 과정을 거쳤다면 한 번쯤 해봤을 그런 사실 것들이죠. 사실 요새 어떻게 배우는지는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요새 초중고에서 국어 비문학 어떻게 가르치나요? 저는 아는 바가 없어가지고. 조금 다른 게 있다면 저는 이걸 그림으로, 그러니까 이게 그림이라는 게 막 근사한 그림을 말하는 게 아니라요. 그러니까 구조도로 조금 더 전체 내용을 직관적으로 알 수 있도록 표현하려고 노력을 한다는 게 조금 다를 수 있겠죠. 학교에서도 그렇게 가르치나요? 잘 모르겠네. 어쨌든 저는 책을 읽을 때 그렇게 하는 걸 좀 편안하게 생각을 해요. 그래서 제가 쓰는 그 잡동사니 노트 있잖아요. 제가 예전에 왓츠 인 마이 백에서 보여드린 그 잡동사니 노트에 이제 책을 정리를 할 때 보면 제가 얘를 이제 펼쳐놓고 옆에 정리를 하면서 책을 읽을 때가 있는데 그 책 정리하는 내용을 보면요. 이런 식으로 보이세요? 이런 어떤 화살표로 관계 같은 것들이 쓰여 있고 전반적인 어떤 구조 같은 게 이제 보이도록 제가 정리를 하죠. 뭐 화살표랑 뭐 플러스 한 다음에 뭐 밑으로 빼서 결론이 뭐고 그 다음에 이거에서 이거로 가고 이런 식으로 이제 그림으로 그림이라기보다는 어떤 전체 구조가 조금 더 직관적으로 들어오는 도형 배치를 가지고 이제 책을 제가 정리를 하고 있죠. 그리고 다른 장도 좀 보여드리면, 그러니까 이 정도 되면 이제 이건 도형은 아니고 구조도라고 부르기도 어렵지만 저는 이 요약을 보는 순간 이 전체 내용이 어떤 도형의 형태로 기억이 되는 건데요. 지금 보시면 얘를 중간에 대조 화살표를 넣어놓고 여기랑 여기가 있는데 여기서 화살표로 얘가 나오고 그쵸? 이게 저의 어떤 머릿속에 배치가 되어 있을 거 아니에요. 이런 식으로 어떤 글 전반적인 내용을 그냥 쭉쭉쭉쭉 요약을 하는 게 아니라 그러니까 우리가 요약을 해보라 그러면 굉장히 많은 분들이 어떻게 하시냐면 그냥 글을 보고 글에서 중요해 보이는 걸 그냥 써요, 이렇게. 근데 그렇게 요약하면 머릿속에 잘 안 남지 않나요? 저는 그렇게 요약해서는 머릿속에 안 남고요. 저는 이제 그 글의 배치를 바꾸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조금 더 상위 내용이고 이건 여기에 속하는 내용인데 얘는 얘랑 반대되는 내용이야. 그러니까 이렇게 그리면 이 글이 이런 모양을 가지고 있군. 이런 식으로 이제 이해를 하게 되면 훨씬 더 기억에 잘 남더라고요. 여러분이 그 신기해하셨던 휴먼카인드와 그 우리 본성의 선한 천사를 읽을 때도 사실 이거는 제가 휴먼카인드를 읽으면서 했던 건데 왜냐하면 전 우리 본성의 선한 천사를 먼저 읽었기 때문에 보시면 제가 그 영상에서 보여드린 그래프 있죠? 이거 제가 책 읽으면서 그린 거예요. 이쪽에 속하는 내용, 이쪽에 속하는 내용들이 있고 저의 어떤 궁금증, 이건 왜 해명이 안 됐지? 라고 하는 부분들이 있고 보시면 이쪽에 화살표가 이렇게 그려져 있어요. 이 화살표는 얘가 얘를 반박하는 그런 부분들이어서 제가 여기에 반박 땡땡 데이터 사용이라고 써놨죠. 그러니까 저의 머릿속에는 이쪽 휴먼카인드, 이쪽 우리 본성의 선한 천사가 이렇게 저장이 되어 있고 여기서 이렇게 반박을 한 내용은 뭐였고 이런 식으로 이제 저의 머릿속에 정리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좀 책을 바라보는 습관 같은 게 생기면 특히 논픽션 책들, 픽션은 이렇게 할 수가 없죠. 논픽션 책들 중에 조금 구조가 짜여 있는 그런 논픽션 책들 혹은 뭐 논문 이런 것들을 읽고서 요약하고 정리하고 기억할 때 훨씬 더 쉬워져요. 훨씬 더 기억에 오래 남고 편하고 얘기를 할 때도 조금 더 중언부언하지 않고 딱 정리된 말로 할 수 있게 되고요. 저의 경우엔 그랬는데 모르겠네요. 이게 모든 사람에게 통하는 방법인가?
저는 이런 방법을 사용합니다. 저의 방법을 궁금해 하셨으니까. 그러면 우리 본성의 선한천사의 3장 문명화 과정을 제가 어떤 식으로 구조화를 했는지를 간단하게 보여드릴게요. 3장 전체 내용은 아니고요. 3장의 앞부분 일부 내용입니다. 지금 그림을 보시면 현상이 있고요. 그리고 설명이 있죠. 이 설명 아래에 외생적 원인이 있는데 각 원인에 대한 또 근거가 밑에 붙어 있죠. 그리고 그것에 대한 원인 검증을 하는, 그러니까 이런 전체적인 구조로 3장의 앞부분을 바라볼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이게 어마어마하게 두껍고 진짜 육중한 책이잖아요. 진짜 두껍거든요. 여러분 영상에서 보시는 것보다 조금 더 육중해요. 실제로 보면. 그래서 굉장히 두꺼운 책인데 이 책을 사실 각 장마다 이런 식의 구조도를 그리잖아요. 그러면 종이 몇 장 안 들어요. 그냥 한 챕터당 한 장이면 충분하거든요. 그러면 1장부터 10장까지니까 A4 용지 10장이면 되겠네. 그 A4 용지 10장에 그 글이 빼곡하게 써 있는 게 아니라 A4 10장을 그림을 그리면 돼요. 그리고 심지어 이 우리 본성의 선한천사는 요약이 진짜 쉬운 책이거든요. 왜냐하면 저자가 글을 쓸 때 되게 전형적으로 요약하기 쉽게 써놨어요. 이런 거 있죠. 이런 변화가 있었다. 여기에는 이런 원인이 있다. 이 원인에 기여한 외생적 원인은 3가지가 있다. 그래서 3가지를 순서대로 설명해요. 그러고서 그 각 3가지에 대한 근거와 통계를 제시하고 그거에 대한 반박을 제시한 다음에 그러므로 이렇게 볼 수 있다. 근데 여기에 대해서 이런 반박이 있을 수 있는데 이거에 대해서는 이렇게 한다. 이거를 말로 해줘요. 그러니까 너무 쉬운 거죠. 요약하는 입장에서. 아, 오케이. 3가지가 있어? 그러면 밑에 가지 3개 뻗으면 되겠네. 구조도를 그리기가 너무너무 쉬운 책인 거예요. 그래서 사실 우리 본성의 선한천사 제가 예전에 그 영상 찍을 때 생각보다 읽기 힘든 책이 아니라고 말씀드린 이유가 그거예요. 왜냐면 다 얘기를 해주거든요, 저자가. 아주 친절해. 여기에는 그 원인이 5가지 있다. 그래서 뭐다. 그 다음에 그걸 순서대로 하나씩 설명해요. 친절하고 생각보다 읽기 쉬운 책이 되는 거죠. 어찌 됐든 간에 어떤 논픽션 책이 이런 구조를 갖춘 책일 경우에는 이렇게 정리를 하게 되면 굉장히 쉬워진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었던 거고요. 근데 제가 소개하는 책이 다 이런 구조를 갖추고 있는 논픽션인 건 아니잖아요. 그리고 픽션인 책들도 있고, 그러면 구조가 딱히 없는 논픽션 책들 혹은 에세이, 인문 에세이 이런 책들은 어떻게 파악을 하냐. 그 경우에도 제 영상을 보시면 보통 제가 책의 구성을 말씀드릴 때 책의 목차, 차례를 가지고 말씀을 드리는 걸 보셨을 거예요. 예를 들어서 1부에 글이 10편 정도 들어있고 2부에 글이 또 8편 들어있고 3부에 몇 편 들어있고 이런 경우들이 있다고 한다면 그 책을 만들 때 저자가 됐든 편집자가 됐든 이 책을 만들 때 그걸 1부에 넣은 이유가 있을 거란 말이죠. 그냥 아무 의미 없이 그냥 1부, 2부, 3부, 4부로 잘 하진 않는단 말이에요. 어떤 나름의 기준을 가지고 그 글들을 나눴을 거니까 읽는 입장에서 그걸 역추적을 하면 되죠. 이걸 왜 1부로 묶었을까? 그걸 1부 제목에서 유추를 해볼 수도 있고 1부 전반을 관통하는 어떤 주제를 생각을 해볼 수도 있겠죠. 관통하는 키워드들을 좀 뽑아보면 이게 1부에서는 사회에 대한 내용이고 2부는 개인에 대한 내용이고 3부는 또 학문에 대한 내용이고 이런 식의 어떤 키워드 정리가 가능해지는 거죠. 그래서 이런 구조도를 그리기 힘든 논픽션이나 어떤 교양서의 경우에는 각 부별로 키워드를 뽑아보시면 큰 도움이 됩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논픽션 책들을 좀 정리를 할 수 있고요. 여기서 한 발 더 나아가서 내가 조금 능숙한 독자다. 그리고 내가 조금 더 책을 깊이 있게 읽어보고 싶고 조금 더 어떤 활발하고 재미있는 소통을 해보고 싶다고 한다면 책을 읽으면서 던졌던 질문들 있죠. 그런 질문들을 조금 다듬어 보는 게 큰 도움이 되는데요. 그 구조도를 그렸다라고 한다면 그 구조도 안에서 이렇게 질문을 해볼 수 있는 거예요. 구조도를 이렇게 보면서 근데 이게 여기랑 이렇게 연결되는 게 맞나? 이게 여기랑 이렇게 대조 표시를 했는데 책에서 근데 이게 대조관계가 맞나? 이런 질문을 해볼 수도 있고요. 그러면 그 책의 어떤 전반적인 구조에 대한 굉장히 깊이 있는 질문이 돼요. 그리고 책을 읽으면서 이제 귀퉁이에 질문 정리해놨던 거 아니면 이렇게 노트에다 메모해놨던 질문들도 가만히 보면 그 책의 구조상에 있어서 약간 걸리적거리는 부분일 수도 있고요. 아니면 그냥 거기서 정말 내가 궁금한 조금 더 확장되는 질문일 수도 있겠죠. 그래서 그런 어떤 책의 요약을 해놓고 나의 질문들을 좀 이렇게 배치를 해보는 것도 책을 읽을 때 도움이 굉장히 많이 되는 그런 활동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논픽션 책은 이렇게 정리를 한다 라는 거를 좀 말씀을 드려봤고요. 픽션의 경우에는 사실 뭐 논픽션처럼 이렇게 정리를 할 수는 없죠. 그 논픽션 책들은 애초에 쓸 때 그 어떤 설계도를 가지고 들어가는 책들이기 때문에 반대로 그 책의 청사진을 그리는 게 비교적 쉬운데, 픽션은 그러자고 쓰는 책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픽션은 저는 기본적으로 요약이 불가능한 장르라고 생각을 하고, 픽션을 읽을 때 우리가 원하는 건 그 이야기와 그 문장에 완전히 빠져들어서 같이 체험을 하는 거지, 그래서 그 줄거리가 어떻게 됐는데, 그래서 그 결말이 어떻게 됐는데 일 수도 있지만 그게 어떤 독서 경험은 아니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픽션을 읽을 땐 충분히 그 이야기 속에 들어가서 같이 체험하고 막 같이 느끼고 하는 것이 조금 더 그 장르에 적합한 어떤 독서 경험이 아닌가라고 저는 생각을 해서, 픽션을 읽을 땐 굳이 제가 요약을 하거나 뭐 이런저런 분석을 하거나 그러면서 읽지는 않아요. 근데 이제 직업적으로 제가 어쨌든 어디 가서 얘기를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뭐 픽션을 골랐을 때 그 전체 줄거리가 어떻게 되는지, 뭐 그 책의 포인트는 무엇인지 이런 걸 이제 제가 얘기를 해야 되니까, 그런 걸 준비하기 위해서는 제가 뭘 하냐면, 이것도 우리가 학교에서 배운 거예요. 뭐 소설의 기본적인 요소들, 인물, 사건, 배경이 기본 3요소잖아요. 학교에서 배우잖아요. 그러니까 이걸 중심으로 이제 파악을 해보는 거죠. 그래서 어떤 인물이 나와서 어떤 배경에서 어떤 사건을 겪는지, 이게 이제 전체 줄거리가 될 것이고, 그 과정에서 내가 독자로서 느낀 거, 그런 생각도 막 해보게 되잖아요. 뭐 이 사람은 이런 행동을 왜 했을까? 소설가는 왜 결말을 이렇게 냈을까? 혹은 왜 이런 시련을 줬을까? 이런 걸 질문을 던져볼 수도 있죠.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생각을 해보기도 하고, 그리고 이제 저의 직업적으로 추가되는 부분이 있다면 그 책의 표현이라든지 그 책에서 쓰이는 상징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한번 읽어내보는 거.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문예소설의 경우에는 상징이나 장치들이 들어가게 되잖아요. 예를 들어서 제가 예전에 권여선 작가님 레몬이란 책을 가지고 인터뷰를 했던 걸 보시면, 제가 던지는 질문들에 있어서 그런 부분들을 발견을 하실 수 있을 거예요. 뭐, 이 책에서는 노란색과 하얀색 그 색감이 반복해서 등장을 하는데 뭐 그거에 대해서 의도한 바가 있으시냐, 아니면 이제 거기에서 쓰신 시구가 이런 것과 연결이 되던데 혹시 의도를 하신 거냐, 이런 식의 질문들을 제가 이제 작가분께 던진단 말이죠.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제가 이제 직업적으로 어쨌든 책을 가지고 뭔가 얘기를 해야 되고, 뭐 작가 인터뷰를 해야 되고, 리뷰를 써야 되고, 뭐 이런 걸 하는 사람이다 보니까 그런 부분을 일단 읽고 나서 다시 한번 이제 파악을 할 때도 있고, 읽으면서 이게 좀 여러 번 등장하네 라고 하면서 이렇게 옆에 써놓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까지 저는 이제 정리를 필요할 때 하게 되는데요. 이거는 아마 일반 독자분들은 그렇게 필요가 없으실 수도 있어요. 그래서 이것까지는 크게 뭐 이렇게 신경 쓰지 않으셔도 될 것 같고요. 근데 픽션은 기본적으로 푹 빠져서 읽으시면 좋겠고, 그 읽고 나서 나에게 남는 게 없다고 생각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기억이 나지 않는다고 해서, 그리고 내가 그 소설에서 교훈을 얻지 못했다고 해서 그게 나에게서 없어진 게 아니에요. 네, 소설은 그렇게 작동하지 않는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소설이 됐든 시가 됐든 문학 작품은 여러분을 지금 당장 어떤 사람으로 바꿔주거나 지금 당장 머릿속에 어떤 교훈이나 메시지를 주거나 하기 위해서 쓰이는 게 아니라, 내가 그 이야기들을 거쳐가고 같이 체험하고 같이 고민하고 감정을 느끼고 하는 동안 내가 조금씩 다른 사람이 되어가고, 그게 계속 쌓이고 쌓여서 나에게 다른 관점과 경험을 주고 그렇게 작동하는 거라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픽션을 읽고 나서, 문학작품을 읽고 나서 기억이 안 나서 되게 속상하다, 이런 생각은 저는 하실 필요 없지 않을까, 저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사실 이렇게 픽션을 정리하는 거는 모르겠습니다. 제가 직업 때문에 열심히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냥 인상적이었던 장면, 인상적이었던 문장, 이런 거 정리하시는 것으로 충분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픽션도 그거는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옆에다 계속 메모하는 거. 제가 그 책에다 뭐에다 밑줄 그으세요? 그 영상에서도 제가 얘기를 했는데, 소설을 읽다가 진짜 마음에 안 드는 등장인물 옆에 제가 욕 써놓은 적도 있어요. 약간 이런 거 이렇게 옆에 써놓고 막
이렇게 옆에다가 이렇게 써놓고 뭐 재밌는 거 있으면 크크크 이런 거 써놓고요. 뭐 스마일도 그려놓고요. 그러니까 뭐 그런 식으로 적극적으로 소통을 하는 건 뭐 장르를 가리지 않고 어떤 책이 됐든지 간에 그거는 모든 책에 권장을 하고 싶은 그런 내용이니까요. 픽션을 읽을 때 좀 그렇게 읽어보시는 것도 굉장히 재미있는 경험이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네요. 그래서 이런 데이터들이 계속 쌓이잖아요. 나에게 어떤 빅데이터가 생겨요. 그래서 이렇게 책을 계속 쌓아나가고 나에게 저장되어 있는 책 혹은 저장은 안 돼 있지만 책등이나 표지를 보면 불러오기를 할 수 있는 책 이런 것들이 이제 점점점 늘어나면 새로운 책을 읽었을 때 내가 가진 이 데이터 안에서 대응이 가능하거든요. 그러니까 책을 많이 읽을수록 기억이 잘 나고 책을 많이 읽을수록 새로운 책을 금방 읽어내고 더 쉬워진다는 게 약간 그런 맥락인데요. 새로운 책을 딱 봤을 때 이 책은 지금까지 나온 책 중에서 요 정도 위치에 있는, 그러니까 요걸 강조하는 책이구나. 이 책의 포인트는 이거구나. 지금까지 나온 책이랑은 요런 부분이 다르고 어떤 관점이 다르구나. 그리고 이 책의 강점은 이것이고 뭐 요 책은 요 계통의 어딘가에 있구나. 뭐 이런 것들을 이제 훨씬 더 빠르게 파악을 할 수 있게 되기 때문에 읽으면 읽을수록 사실 책을 정리하는 능력은 더 점점 더 좋아지고 점점 더 많은 것들을 기억을 할 수 있게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너무 조바심을 내실 필요가 없다. 그리고 여러분 책을 읽었으면 기억을 해야 됩니까? 기억 못할 수도 있지. 뭐 저처럼 이런 책을 가지고 먹고 사는 직업을 가지신 게 아닌 이상은 책 기억 좀 못하면 어때요? 그냥 읽었을 때 재밌으면 됐지.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너무 이렇게 걱정하지 마시고 대신 책을 조금 더 적극적으로 읽고 책과 조금 더 적극적으로 소통을 하고 싶다. 그런 경우에는 이런 걸 하면 좋다. 뭐 이 정도의 이제 권장 내용이지 안 하셔도 돼요. 책을 기억해야 한다는 그 고정관념을 버리셔도 됩니다. 네, 이 얘기는 꼭 해드리고 싶었어요. 자, 이렇게 해서 제가 책을 읽고 정리하고 요약하고 기억하는 방법에 대해서 좀 노하우를 공개를 해봤는데 제가 말씀드렸죠. 오늘 다 노하우 공개한다고 곧바로 여러분이 책을 기억하실 수 있는 게 아니에요. 훈련이 조금 필요합니다. 근데 연습을 하면 금방 늘거든요. 그렇게 어렵지 않아요. 우리 학교 다닐 때 했던 것들이고 원하시는 분들은 한번 이런 방식을 해보시면 어떨까. 본인에게 맞지 않으실 수도 있지만 저는 이런 방식으로 하는 걸 좋아한다. 이런 맥락에서 좀 말씀을 드려봤고요. 제가 그 독서노트 굿즈를 만들지 않았습니까? 제가 독서노트를 만들 때도 이런 부분을 좀 신경을 써서 그 구성을 했어요. 그래서 시중의 독서노트랑 구성이 좀 다른데요. 굿즈 소개 영상을 찍어놓고 만들어놓고 지금 올리질 않고 있는데 되게 고민이 많아가지고 이번 주에 올릴 수 있도록 한번 해볼게요. 궁금하신 분은 굿즈 소개 영상 한번 보시고 독서노트 이렇게 정리하면 좀 더 나에게 도움이 되겠구나 라는 걸 좀 파악을 해보셔도 좋을 것 같아요. 조금 더 자세한 이야기는 굿즈 영상에서 보여드리도록 하고요. 오늘 영상은 이 정도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혹시 오늘 영상 보시고 한번 해보시고 궁금하신 점이 있으시면 왠지 또 추가 질문들이 나올 수 있을 것 같아서 궁금하신 점이 있으시면 댓글 달아주시면 제가 이어지는 뭐 후속 영상을 만들어 보든지 하겠습니다. 그래서 궁금하신 점 자유롭게 댓글창에 달아주시면 되겠습니다. 오늘도 겨울서점 찾아와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는 다음 영상에서 만나기로 해요. 감사합니다. 또 오세요. 안녕.